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리터러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문해력 저하 이런 말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리터러시 하면 그냥 글 읽고 쓰는 거, 딱 그 문해력 정도만 떠올리기 쉬운데 오늘 볼 자료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리터러시 교육론이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리터러시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또 깊은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글자 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하는지 그 방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아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리터러시 개념이 어떻게 쭉 변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왜 중요한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읽고 쓰는 기술, 그 이상이라니. 그럼 교수님, 리터러시 하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개념이죠? 일단 어원은 라틴어 리터, 이게 문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왔고요. 처음에는 정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문맹의 반대 개념, 딱 그 정도로 쓰였어요. 좀 기능적인 속성이 강했죠. 교육받았다 이런 느낌? 네네. 근데 이게 1980년대 이후로 크게 바뀝니다. 사회 구성주의라는 어떤 사상적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요. 사회 구성주의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변화일까요? 아, 네. 쉽게 말하면요. 리터러시가 그냥 개인의 머릿속 능력, 지식 같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랑 문화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라는 관점이에요. 아, 행하는 거요? 네.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같이 만들고 소통하고 때로는 그 공동체의 규칙이나 문화를 만드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실천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길 안내 표지판을 읽는 능력 자체만이 아니고요. 그 표지판을 보고 실제로 길을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리터러시 활동인 셈이죠. 아하.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실제 생활에서 쓰고 소통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요즘 시대에는 이 리터러시 개념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특히 디지털이나 AI 환경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의미를 만드는 방식부터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글자, 텍스트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지, 영상, 소리 이런 다양한 요소들, 이걸 이제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죠. 네, 그렇죠. 유튜브만 봐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이나 요즘 생성형 AI 덕분에 정보를 찾거나 글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좀 쉬워졌어요. 네. 근데 이게 곧 리터러시 능력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고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또 이걸 윤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단순히 정보를 얻는 스킬보다는 그걸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와,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문해력과는 다른 깊이가 있네요. 네, 아까 문식성이라는 말도 잠깐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네, 좋은 질문인데요. 문해력은 보통 좀 기본적인 읽고 이해하는 능력,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문식성은 조금 더 나아가서 텍스트 이면에 숨은 어떤 의도라던가 사회적인 맥락 같은 걸 비편적으로 읽어내는 좀 고차원적인 사고를 포함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리터러시라는 원어를 그대로 쓰는 걸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가 읽기와 쓰기 모두를 아우르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층적이고 사회적인 속성까지 가장 잘 담아내는 용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 복잡한 뉘앙스를 다 담으려는 거군요. 그럼 리터러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네요. 아까 기능적인 거, 비판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걸 꼽자면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 그리고 요즘 정말 중요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기능적 리터러시는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 능력이고요. 비판적 리터러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텍스트에 담긴 어떤 권력관계나 이데올로기 같은 걸 읽어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능력까지 포함해요. 오, 상당히 능동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금 시대에 정말 필수적인데요.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잘 다루는 걸 넘어서 온라인상의 그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 책임감 있게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와, 기본적인 능력부터 사회 변혁, 디지털 환경 적응까지 정말 포괄적이네요. 그럼 이런 리터러시 개념이 계속 변해왔으니까 이걸 가르치는 교육의 초점도 계속 달라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텍스트 자체를 얼마 정확하게 해독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다면 이게 약간 행동주의적 관점이죠. 그 이후에는 독자나 필자, 즉 배우는 사람 개인의 머릿속에서 어떤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했고, 이게 인지주의고요. 네. 최근에는 리터러시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 맥락, 특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게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입니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하나의 정답 같은 리터러시가 아니라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리터러시들, 복수형으로 리터시스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추세예요. 아, 맥락이 중요하다는 건 그러니까 같은 글이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요즘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텍스트와 텍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고요. 또 글 말고 이미지나 소리 같은 다른 기호들을 어떻게 함께 활용하는지 이게 복합 양식성,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어떤 동기나 태도 같은 정서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속한 사회 문화적 배경 같은 맥락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통합과 변혁,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통합은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글을 읽고 쓸 때 여러 활동이 막 분리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교육에서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걸 따로따로 가르치지 말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글을 써보거나 토론하는 활동으로 이어가는 식으로요. 네네. 그리고 변혁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기술 발전이나 AI 시대 같은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존의 교육 방식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보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요. 좀 더 다양한 리터러시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리터러시라는 게 정말 그냥 단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개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글자 배우는 걸 넘어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고 또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말 총체적인 능력이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심지어 AI가 글쓰기를 막 도와주는 시대에는요. 이 리터러시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을 좀 더 주체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힘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자료에서 학습자를 뭔가 부족한 존재, 결핍으로 보지 말고 이미 무언가를 가진 존재, 자산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AI가 많은 걸 대신해주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리터러시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